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여?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김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10년 만에 처음 본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큰아들의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다. 5천만 원. 그 돈은 두 사람이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다. 병원비, 요양비,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아껴가며 모은 돈. 형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작은 아들의 말이 이어졌다. 순자는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두려웠다. 그래.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 재혼을 반대하며 연락을 끊었던 그 아들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대체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누구지? 순자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올해 65세 박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10년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던 나날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저녁 식사는 늘 혼자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결혼한 아들이 여러 번 권했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다. 며느리한테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좋은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아니야, 난 괜찮아. 순자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의 계속된 권유에 못 이겨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철수 씨, 당시 65세였습니다. 첫 만남은 동네 한식당에서였습니다. 철수 씨는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색하게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철수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다 결혼해서 따로 삽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남편을 암으로 보내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두 사람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외로움, 같은 상실감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6개월 후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재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순자 씨는 결국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철수 씨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재혼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요. 아들아, 아버지도 사람이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구나. 그래도 그렇지.
재혼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작은 아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요. 철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너희는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 않냐?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살라는 거냐? 외로우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재혼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재혼할 거다. 그러시면 저희는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두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미안했습니다. 여보, 쟤 때문에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괜찮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요. 철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15년 가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자 씨의 아들만 참석한 손님 10명도 안 되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신우는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철수 씨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요? 좋지요. 당신 손맛이 제일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철수 씨는 아들들 생각에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얘들이 이제 좀 연락을 하려나.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5년, 8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아들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는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많이 모았네요. 그렇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지요.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만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그러니까 재혼 10년이 되던 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띵동.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익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들이에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 씨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10년 만에 보는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부터 순자 씨의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3650일, 87,600시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40대 중반이 된 그는 예전보다 머리숱이 줄어 있었다. 옆에 선 작은아들 민호는 살이 많이 쪘다. 30대 후반의 나이가 역력히 느껴졌다. 철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희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어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자식인 모양이었다. 어서 들어오너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아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순자는 얼른 거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단 앉아요.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네, 아버지.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가족들은 다들 건강하고? 네, 다들 건강합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손사래를 쳤지만 순자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다. 사실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다. 주전자에 물을 받으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만에 왜 갑자기 찾아온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좋은 일이라면 미리 연락을 했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건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민수야,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느냐? 아, 그게... 민수가 말을 흐렸다. 작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명예퇴직을?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실업자라는 뜻이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민호는? 너는 어떠냐? 작은 아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을 했느냐? 온라인 쇼핑몰을 했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삼켰다. 두 아들 모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자가 차를 들고 돌아왔다.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가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녹차 향이 거실에 퍼졌다. 잠시 차를 마시며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다. 역시나 그냥 안부 차온 게 아니었다. 철수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저희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호가 거들었다. 형하고 제가 함께 할 건데요. 지인이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줬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건강식품 판매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젊을 때 사업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돈 이야기였다. 얼마나 필요한데? 철수가 물었다.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5천만 원. 그 돈은 두 사람이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다. 철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5천만 원? 그게... 민호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이라는 거.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는 이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잘 되면 이자 붙여서 바로 갚아드릴게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애들아.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란다. 우리가 1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야. 민수가 순자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다. 어머니,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성공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민호가 끼어들었다. 저희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철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저희 인생도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믿기지 않았다. 철수는 한참을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그의 눈은 아들들과 순자 사이를 오갔다. 민수야, 민호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구나. 정말이다. 순자는 불안했다. 남편의 다음 말이 두려웠다. 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다. 아버지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다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도 아버지, 저희가 10년 만에 찾아온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온 겁니다.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순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애들아, 진정해라. 내 아버지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졌니? 민수가 순자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뭐?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아니다, 민수야. 철수가 아들을 제지했다.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보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국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순자의 눈이 커졌다. 여보, 괜찮소? 내 자식들인데. 철수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내자.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꼭 갚아라.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와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은 곧바로 일어났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벌써 가느냐? 저녁이라도 먹고 가거라.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두 아들은 서둘러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그게 무슨 짓이었어요? 저하고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내 자식들이요. 철수가 돌아서며 말했다. 10년 만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소? 하지만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라고요.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당신은 자식이 없어서 모르는 거요. 내 자식들이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자식이 없다니.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순자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거실에 홀로 남은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그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평온했던 10년의 시간이 오늘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아침 산책길, 함께 웃으며 먹었던 저녁 식사, 텔레비전을 보며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게 오늘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다. 자식이 없어서 모른다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30년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소중한 아들.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는 아들이 있었다. 엄마, 괜찮아? 힘든 일 없어? 응, 엄마는 괜찮단다. 아들은 늘 어머니를 걱정했다. 재혼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새아버지한테 잘해드려. 그런 착한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고 말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거실에서는 철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소파에 누워 한숨만 내쉬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10년 만에 찾아온 아들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외면하겠는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었다.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나? 철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이들이 사업에 성공하면 갚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여보, 진지 드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제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소. 됐어요. 미안하오. 진지나 드세요. 식겠어요. 철수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덜그럭거렸다. 식사를 마친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내가 참아야 하나? 아니면 제대로 말을 해야 하나?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순자가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뭘 말이오? 어제 그 돈 말입니다. 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라고요. 알고 있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결정을 하세요? 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상황이 아들놈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소. 간절하게요? 순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요. 철수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내 아들들이란 말이요. 어제 얼마나 용기 내서 찾아왔겠소. 용기요? 돈 받으러 오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당신은 정말. 철수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은 내 입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려.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요. 또 그 말씀이세요? 순자도 일어서며 소리쳤다. 저도 아들 키웠어요. 30년을 키웠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자식이 없다고 하세요? 그건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당신 눈에는 당신 자식들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당신 옆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세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소. 이걸 어떻게 번복하겠소? 순자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약속을 번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5천만 원 전부를 주는 건 안 돼요. 우리가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돈밖에 없다고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얼마 정도면 되겠소? 최대 2천만 원. 그것도 차용증을 받아야 해요. 차용증? 내 자식들한테? 네, 차용증 받아야 해요.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받아야 하고요. 철수는 난색을 표했다. 아이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소? 자존심이요?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돈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무슨 자존심이에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하오. 제가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언성을 높였다. 평온했던 집안이 전쟁터처럼 변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친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상의할 게 있어서. 순자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셨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거 안 돼. 그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돼. 준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엄마,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는 거잖아. 그것도 5천만 원이나.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이니까. 자식이면 다예요? 엄마, 그 돈은 엄마 돈도 포함되어 있잖아. 준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그리고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라고. 그래도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취소해야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차용증도 안 쓰고 돈 받아간다고요? 그거 사기꾼이랑 뭐가 달라요? 사기꾼이라니. 아버지 자식들인데. 자식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제 말 믿어요. 그 돈 주면 절대 못 받아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준호야. 엄마도 그거 아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하지 마시고 엄마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가 내일 가볼게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당연한 걸 말하는 건데.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자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저녁이 됐다. 철수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제 약속한 돈 말인데. 순자가 남편을 지켜봤다. 5천만 원은 좀 어렵겠구나. 2천만 원 정도면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네, 2천만 원요? 아버지, 5천만 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도 사정이 있구나. 2천만 원으로 부족하니? 부족하죠. 계약금이 3천만 원인데 어떻게 2천만 원으로 해요? 그럼 다른 데서 좀 더 구해보는 건.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혹시 새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철수는 당황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저희를 반기지 않으셨잖아요. 민수야, 오해다. 내 어머니는 됐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그분 편이시네요.
민수야. 통화가 끊겼다. 철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화를 내고 끊어버렸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이렇게 되는구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돼야 하지? 밤 10시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띵동 띵동 띵동. 계속해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순자와 철수는 깜짝 놀랐다. 누구요? 철수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민수와 민호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험악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애들이 또 왔구려. 철수가 문을 열자 두 아들이 거칠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소리쳤다. 어제는 5천만 원 주신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2천만 원이라고요? 민수야, 진정해라. 아버지도 사정이. 무슨 사정이요? 돈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민호도 거들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새어머니가 반대하신 거죠? 순자가 나섰다. 애들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좀 빠져 계세요. 민수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이건 우리 아버지랑 저희 일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뭐?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너희가 지금 뭐라고 했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흔쾌히 주셨을 거예요. 민수야, 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철수가 아들을 제지했다.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 돈을 지키려고 저희를 막는 거라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들, 정말 너무하구나. 저희가 너무해요? 어머니야말로 너무하시죠. 저희 친어머니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아버지 결정에 간섭하세요. 나가. 철수가 소리쳤다. 당장 나가.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다. 민수와 민호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다시는 얼굴도 보이지 마라. 철수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손을 들어 현관문을 가리켰다. 두 아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나갔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말없이 남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밤새 내렸다. 순자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가 소리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친어머니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자신은 남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냥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새벽 5시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흐려 있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자식들이니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자신이 모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다. 철수도 잠을 못 이룬 모양이었다. 일찍 일어났구려. 네. 잠이 안 와서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애들이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소. 미안하오. 괜찮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괜찮지 않소? 아버지인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봐줬소. 바쁘다는 핑계로 전처가 혼자 키우다시피 했지. 그래서 더 미안한 거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애들이 저렇게 된 것 같아서.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요.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 철수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예 안 도와줄 수는 없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2천만 원만 주면 안 되겠소? 순자는 잠시 고민했다. 차용증을 받는 조건으로요. 알았소. 차용증을 받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합의를 봤다. 사흘 후 철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난번에는 아버지가 미안했다. 너무 화를 냈구나. 저희도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 흥분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느 정도 누그러진 기색이 있었다. 아버지가 생각을 좀 해봤다. 2천만 원을 도와주마. 2천만 원.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다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신데요? 차용증을 써다오. 그리고 2년 안에 갚는다는 약속을 해라.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차용증까지 써야 합니까? 그래야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구나. 너희도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하고.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친자식인데. 친자식이면 더 제대로 해야지. 어떠냐? 한참 후에 민수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은행에서 만나자. 오후 2시. 네, 아버지. 통화를 끊고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소. 다음 날 오후 2시 은행. 철수와 순자는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민수와 민호는 1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좀 늦는구만. 철수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20분이 지나서야 두 아들이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길이 막혀서요. 괜찮다. 앉아라. 네 사람은 상담 데스크에 둘러앉았다. 철수가 미리 준비한 차용증을 꺼냈다. 여기 차용증이다. 읽어보고 서명해라. 민수가 차용증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차용증이잖니. 이자가 연 5%라고요? 그리고 매달 원금 상환이요? 민수가 차용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사업 자금을 빌리는 건데 이자까지 내야 합니까? 당연하지.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더 나오는데 5%면 싼 거다. 하지만 저희는 친자식인데. 민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마치 저희를 남처럼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남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거다.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나중에 탈이 없단다. 저희를 못 믿으신다는 거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돈 떼먹을까봐. 이런 거 하시는 거죠.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이건 당연한 절차란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명확히 해야 해.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민수가 순자를 노려봤다. 이것도 어머니가 시킨 거죠? 아버지 혼자서는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민수야. 철수가 소리쳤다. 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당장 사과해. 죄송합니다. 민수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기가 가득했다. 은행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민호가 형을 말렸다. 형, 진정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명하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민호가 펜을 들어 차용증에 서명했다. 민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서명했다. 철수는 차용증을 확인하고 은행 직원에게 건넸다. 2천만 원 이체해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후 이체가 완료됐다.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업 준비해야 해서요. 벌써 가느냐? 점심이라도 같이. 괜찮습니다. 바빠서요. 두 아들은 서둘러 은행을 나갔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철수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애들이 화가 많이 났구만. 당연하죠. 공짜로 받고 싶었을 텐데.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여보, 제 말 믿으세요. 저 아이들 돈 못 갚아요. 왜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오? 느낌이 그래요. 사업 계획서도 안 보여주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무조건 돈부터 달라고 하잖아요.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5천만 원이었던 잔액이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야. 그녀는 불안했다. 두 사람 모두 60대 후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였다. 여보, 우리 건강검진 받은 지 오래됐죠? 응. 작년에 받았으니까 1년 됐소. 올해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좀 걱정이네요. 철수가 통장을 보더니 말했다. 3천만 원 있으면 충분하오. 걱정 마시오. 3천만 원이 충분하다고요? 우리 둘이서 살려면 턱없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2년 안에 갚는다고 했소. 그걸 믿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저 아이들 2년 안에 못 갚아요. 아니, 영원히 못 갚을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오?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했다.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돈만 필요할 때 나타났다고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라니까. 자식이면 뭐든 다 용서가 돼요? 자식이면 부모 돈 뜯어가도 괜찮아요? 뜯어간다니. 빌려간 거지. 빌려간 거랑 뜯어간 거랑 뭐가 달라요? 어차피 못 갚을 거면서. 철수는 벌떡 일어섰다. 난 못 참겠소. 당신은 내 자식들을 너무 나쁘게만 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모르겠소. 철수는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순자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녀는 결혼 사진을 바라봤다. 액자 속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밤은 깊어갔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한 침묵이 아니었다. 균열이 생긴 침묵이었다. 3일 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순자는 긴장했다. 민수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건 처음이었다.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 순자는 한숨을 삼켰다.
뭔데? 사업 준비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1,0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서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민수야, 너희 벌써 2천만 원 받아갔잖니. 그것도 모자라. 계약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 돼. 우리도 돈이 없어.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 통장에 아직 3천만 원 있잖아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전에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돈 주기 싫으신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돈 있으면서 왜 안 주세요? 민수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병원비, 생활비로 써야 해. 병원비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안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한테 줄 돈 없어. 2천만 원으로 알아서 해. 어머니, 그리고 그 2천만 원 2년 안에 꼭 갚아. 차용증 썼잖아. 어머니는 정말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까지 야박하시네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진짜 어머니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민수야, 너 지금 됐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어머니 같은 분은 필요 없어요. 통화가 끊겼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온몸이 떨렸다.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자신은 남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저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일 뿐.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65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재혼 후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생일날 찍은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어디에도 민수와 민호는 없었다. 10년 동안 단 한 장의 가족 사진도 함께 찍지 못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어 친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준호는 단번에 어머니의 상태를 눈치챘다. 엄마. 힘들어. 무슨 일 있어? 또 그 사람들 때문이야? 순자는 울먹이며 민수와의 통화 내용을 털어놨다.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렇대. 내가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나?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해주신 거야. 하지만 뭐가 있어. 엄마, 정신 차려.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뭐가 괜찮아? 내 엄마가 오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오면 더 복잡해져. 아버지가 뭐?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철수는 민수의 전화 내용을 알지 못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사람들 너무 싫어.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참아? 준호야. 엄마, 차라리 집 나와. 우리 집에 와서 살아. 내가 모실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 진짜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순자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아들까지 끌어들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게 뻔했다. 저녁 6시, 철수가 산책을 다녀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순자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하고 있소? 저녁 안 하시오? 배고프시면 라면 끓여 드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철수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무슨 일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얼굴이 왜 그래? 울었소?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철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말을 해야 알지. 한참을 침묵하던 순자가 입을 열었다. 민수한테 전화 왔어요. 민수가 무슨 일로? 돈 1,000만 원 더 달래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1,000만 원을 또? 네. 2,000만 원으로 부족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소? 안 된다고 했죠. 우리도 여유 없다고.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잘했소. 2,000만 원도 큰 돈인데. 순자가 철수를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보, 민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이렇게 야박하다고.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녀석이 당신한테 그런 말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 저 정말 야박한 사람인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철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오. 다 내 잘못이오. 내가 애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10년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아들들이 언젠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철수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그의 가슴도 먹먹했다. 미안하오. 당신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순자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들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게 잘못인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를 힘들게 했다. 나는 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거지? 철수는 혼란스러웠다. 한쪽은 피를 나눈 자식들이고 다른 한쪽은 10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새벽 2시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전처와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젊은 시절 결혼 사진, 민수가 태어났을 때, 민호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놀러 갔을 때,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소. 철수는 전처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진첩을 덮으며 철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내를 힘들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일어나 보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커피. 여보, 일어났소? 아침 먹으시오. 철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순자는 놀랐다. 남편이 요리를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제가 할게요. 아니요. 오늘은 내가 하겠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맛이 어떻소? 좋아요. 순자가 작게 웃었다. 토스트는 약간 탔고 계란은 너무 익었지만 마음만은 고마웠다. 여보, 철수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소. 민수한테 전화해서 확실히 말하겠소. 더 이상 돈은 없다고. 그리고 당신한테 무례하게 굴면 용서 안 한다고. 순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내가 너무 자식들한테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소. 미안하오. 철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더 소중하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요.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아침을 먹었다. 오후 2시 철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불만스러웠다. 그래, 안 된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민수야.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더 이상 돈은 없다. 2천만 원이 전부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라. 무슨 말씀을? 어제 전화해서 무슨 말 했는지 다 들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야, 그 사람은 10년 동안 아버지 옆을 지켜준 사람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외면했을 때도 그 사람은 옆에 있었어. 아버지,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버지도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2천만 원은 2년 안에 갚겠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그것만 믿는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민수야, 잠깐. 네. 아버지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알겠느냐? 네. 통화가 끊겼다. 철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순자가 다가와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잘하셨어요. 그런가? 네,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철수는 아내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고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여보, 저기 봐요. 노을 예쁘죠? 그렇구려. 정말 예쁘오. 사진 찍을까요? 좋소.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이거 준호한테 보내야겠어요.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보내시오. 순자는 사진을 준호에게 전송했다. 곧 답장이 왔다. 엄마, 아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사랑해요.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다. 여보, 왜 그러시오?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러겠소. 철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강아지 짖는 소리,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이제 알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봤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 사람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평온한 일주일이 흘렀다. 민수와 민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순자와 철수는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철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여보, 김치 좀 맛봐요. 그래요. 철수가 부엌으로 가서 김치를 한 입 맛봤다. 딱 좋소.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요. 정말요? 다행이다. 순자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여보, 이거 준우한테도 좀 갖다 줘야겠어요. 김치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래요. 내일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순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왔을까? 철수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아내입니다. 혹시 시아버님 댁 맞으신가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민수의 아내라니. 아, 들어오시오.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민수 아내 김지혜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시오. 지혜는 순자를 보며 깊이 인사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순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철수가 물었다. 무슨 일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2천만 원입니다. 순자와 철수는 깜짝 놀랐다. 뭐요? 이게 무슨? 저희가 빌린 돈입니다. 돌려드립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갑자기 왜?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철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업 계획이 엉터리였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라는 게 알고 보니 다단계였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역시나. 그래서 계약금 넣기 전에 제가 알아봤더니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남편은 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버님께 받은 돈으로 계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남편 몰래 갚으러 왔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말렸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며느리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다. 민수는 알고 있소? 철수가 물었다. 아니요. 모릅니다. 저 혼자 결정했어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아버님, 어머님, 남편이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돈만 필요할 때 찾아온 것도, 어머님께 무례하게 군 것도 당신은 알고 있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남편한테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한 것도요. 지혜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잘 타일러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지혜가 다시 봉투를 내밀었다.
부디 받아주세요. 이건 두 분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저희가 함부로 쓸 돈이 아니에요. 철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고맙소. 며느리. 아닙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눈치챌 것 같아서요. 벌써 가시오? 저녁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순자가 지혜를 배웅하러 현관까지 따라갔다. 지혜씨, 네 어머님, 고마워요. 당신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에.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죄송해요. 남편이 어머님께 상처를 드려서. 괜찮아요. 이제 다 잊을게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요. 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지혜가 떠나고 순자는 거실로 돌아왔다. 철수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업이 사기였다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그런 말씀 마세요. 순자가 남편 옆에 앉았다. 당신은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한테 상처를 줬소.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당신보다 내 자식들만 생각했소. 미안하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 앞으로 잘 살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오늘 내 아내가 다녀갔다. 전화 너머로 민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가져왔더구나. 2천만 원.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업이 사기였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려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내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외면한 것,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 것, 내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군 것. 그게 실망스럽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넌 중학생이었지. 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서 너희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버텼다. 너희가 잘 크는 걸 보면서 위안을 받았지. 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내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너희는 아버지를 외면했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느냐? 자식들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때 내 어머니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못 버텼을 거다. 아버지, 민수야, 그 사람은 1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너희가 없을 때도 그 사람은 옆에 있었어. 민수는 말없이 울고 있었다. 그런데 넌 그 사람한테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얼굴 보고 사과하는 거다.
알겠느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한테도 전해라. 너희 둘 다 제대로 정신 차리라고.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통화를 끊고 철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순자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울더구만. 반성하는 것 같소? 그래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카트에 야채와 과일을 담으며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있었다. 어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지혜가 서 있었다. 아, 지혜 씨. 여기서 웬일이에요? 저도 장 보러 왔어요. 어머님도 장 보시는 중이세요? 네, 그렇죠. 두 사람은 나란히 마트를 돌았다. 지혜 씨,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재혼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잔잔했다. 저도 처음에는 새아버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새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시는지. 지혜가 순자를 바라봤다. 그분은 제게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였어요. 항상 엄마 편에 서주시고 저한테도 사랑을 주셨어요.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님께 그런 말씀드렸다는 거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재혼 가정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노력하셨을지도요. 지혜 씨, 어머님, 제가 남편 잘 가르칠게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트 한가운데서 잠시 손을 맞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는 친자식보다 며느리에게서 더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어머님. 두 사람은 마트 안 카페로 향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2주가 흘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와 철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온한 주말 오후였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철수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민수와 민호가 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그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 보였다. 여보, 애들이 왔소. 들어오라고 해요. 철수가 문을 열자 두 아들이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들어오너라.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호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한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켜주신 분인데 저희가 너무 못됐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아니요.
제대로 사과드릴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외면한 것,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 것, 어머니께 무례하게 군 것, 다 저희 잘못입니다. 민호가 거들었다. 저희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 감정만 생각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한 말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저희 아버지를 돌봐주셨잖아요. 저희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희야말로 자식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일어나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일어나요. 이제 다 잊어요. 민수와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철수가 입을 열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기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단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순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순자가 먼저 말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네, 조건이 있어요.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조건이신데요? 앞으로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마세요. 그냥 얼굴 보러 오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러 와줘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철수가 말했다. 네, 어머니. 그러니까 지혜한테 잘해라. 그 친구가 너보다 훨씬 현명하더구나.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네.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아내 복이 많아요. 그걸 알면 됐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럼 저희 이제 가족인가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원래부터 가족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가 식탁에 가득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일어나려 하자 순자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다 준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자, 다들 드세요. 철수가 수저를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다. 아, 이 맛이에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민수가 잠시 먹먹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도 된장찌개를 잘 끓이셨거든요. 순자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했다. 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랬구나. 내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을 거야. 네. 저희한테는 최고의 어머니셨어요. 민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돌봐주시니까 저희 친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민수야.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철수가 물었다. 아직 구직 중입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확실한 일자리를 찾으려고요.
그래, 천천히 찾아봐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네, 아버지. 민호가 말했다.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요. 좋구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네, 아버지. 이번에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철수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가 힘들 때 아버지한테 말해라. 큰 돈은 못 도와줘도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밥이라도 먹으러 자주 와요. 우리 둘이 먹기에는 항상 음식이 남거든요. 정말요? 그럼 정말 자주 올게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민호는 설거지를 도왔다.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두 아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 우리 정말 바보였어. 그러게. 10년을 허비했어. 앞으로는 진짜 잘해야지. 그래야지. 여보,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건강하실 때 효도해야지. 거실에서는 순자와 철수가 앉아 있었다. 순자가 물었다. 좋소. 정말 좋소. 철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10년 만에 아이들이랑 밥을 먹었소. 꿈만 같소. 저도 좋아요. 순자도 미소를 지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네요.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참아줘서 고맙소. 무슨 말씀을요. 저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설거지를 마친 두 아들이 거실로 돌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이번 주말에 다시 올게요. 민수가 약속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는 형수님이랑 조카들도 데리고 올게요. 조카들? 순자가 반가워하며 물었다. 네, 초등학생 둘이 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 빨리 데리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아들이 떠나고 순자와 철수는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여보, 왜 그러시오? 드디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생했소.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요.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버텼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수와 민호가 찾아왔다.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도 진심을 용서했다. 1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지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일기를 덮으며 순자는 미소 지었다. 옆에서는 철수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줬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순자와 철수는 아침부터 부산했다. 여보, 고기는 충분해요? 그래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다 샀소. 과일도 많이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오늘은 민수 가족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 형수님과 조카 둘을 데리고 온다고 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왔나 보네요. 순자가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민수 가족이 서 있었다. 옆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초등학생 2명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민수 아내 최수진입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어머, 우리 손주들. 어서 와. 순자는 처음 보는 손주들을 안아주었다. 가슴이 벅찼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지훈이에요. 10살이에요. 저는 지아예요. 8살이에요. 그래, 잘 왔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철수도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다. 우리 손주들. 그날 오후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10년을 기다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거실에서는 철수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더 들려주세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또 들려줄게.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었다. 봄이 왔다. 순자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겨울을 이겨낸 식물들이 새싹을 틀어내고 있었다. 여보, 전화 왔소. 철수가 거실에서 불렀다. 누구예요? 지혜라는구만. 순자는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혜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들이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집들이? 이사했어요? 네. 드디어 작은 집이지만 마련했어요. 꼭 오셔야 해요. 그래요, 꼭 갈게요. 축하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비록 전 직장만큼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였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민호는 온라인 쇼핑몰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천천히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들은 약속을 지켰다.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왔다. 때로는 빈손으로, 때로는 작은 선물을 들고.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얼굴이었다. 순자와 철수는 민수의 새 아파트를 찾았다. 와, 여기네. 작지만 깔끔한 24평 아파트였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우와, 집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에는 이미 손님들이 와 있었다. 민호 부부 그리고 지혜의 친정 부모님도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혜 부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민수 아버지입니다. 어른들은 인사를 나누며 앉았다. 할머니, 지훈이와 지아가 달려왔다. 어머, 우리 손주들 잘 있었어?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여전히 신기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른다는 게. 식사가 시작됐다. 아버지, 건배하시죠. 민수가 잔을 들었다. 그래, 건배하자. 우리 민수 새 집 마련한 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딸그랑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다.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회사는 어떠냐? 좋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지혜의 어머니가 순자에게 말을 걸었다.
사돈댁, 우리 사위가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좀 철없었는데. 네, 정말 많이 성숙해졌어요. 다 어른신들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지혜 씨가 잘 가르쳤죠. 두 어머니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뭐, 결혼? 철수가 깜짝 놀랐다. 네.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왜 진작 말 안 했어? 죄송해요. 확실해진 다음에 말씀드리려고요. 순자가 물었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 어머니가 봐야지. 네.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민수가 아버지와 순자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세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민수가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니? 2천만 원입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다. 너 이게 무슨? 6개월 전에 빌린 돈이요.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다. 그건 지혜가 갚았잖니. 그건 아내가 일단 갚아드린 거고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민수가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꼭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민수가 봉투를 철수의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저희 형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두 분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철수가 손을 저었다. 있어요. 그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민호도 다가왔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형 말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요,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10년 동안 저희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무슨 그런 말을. 진심입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가 행복하셨어요.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얘들아,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철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너희들, 정말 많이 컸구나. 네 사람은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다. 그날 밤 순자와 철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소. 정말 좋소.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참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됐소.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믿어줘서,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순자가 봉투를 꺼내 보았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글쎄,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다시 저축하면 되지 않겠소? 그래요. 그런데,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돈의 일부로 민호 결혼 준비 도와주면 어떨까요? 철수가 놀라 아내를 바라봤다. 정말이요? 네. 자식 결혼인데 부모가 도와줘야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한테 3천만 원도 있고 이것까지 받았으니 5천만 원이에요. 충분히 여유 있어요. 철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요. 뭐려? 당연한 일이죠. 순자도 남편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3년 후, 순자는 68세가 됐고
철수는 71세가 됐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와 철수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민수 가족 넷, 민호 가족 셋, 그리고 순자의 아들 준호와 그의 가족까지 총 13명이 모인 대가족 모임이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지훈이가 그림을 들고 왔다. 어머, 우리 지훈이가 그렸어? 잘 그렸네. 할머니 그렸어요. 보세요. 그림 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철수는 손자, 손녀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졌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또 졌네. 하나 더 할까? 네.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 지혜, 민호 아내, 그리고 준호 아내까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긴 테이블에 13명이 둘러앉았다. 자, 다 모였으니까 건배합시다. 민수가 잔을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건배. 딸그랑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졌다.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순자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민수가 아내와 이야기하는 모습, 민호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 준호가 아버지인 철수와 대화하는 모습, 손주들이 음식을 먹으며 제잘거리는 모습.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순자는 가슴이 벅찼다. 10년 전 재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힘든 시간도 많았다. 상처받은 적도 많았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참았다. 기다렸다. 믿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됐다. 철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순자도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혔다. 재혼 10년 차 갑자기 나타난 전처 자식들. 돈을 요구하고 상처를 주고 갈등을 만들었던 그 자식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 진심이 통했습니다. 재혼 가정의 문제는 정말 복잡합니다. 각자의 자녀들, 재산 문제, 감정의 상처들, 부모님의 재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외로움을 느끼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시고 평소에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대하면 새로운 가족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